로우 컨설팅 60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연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올해 네. 1월에 버스 네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다가 네. 시내버스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띄워봤는데 네. 갈비뼈가 5대가 파손되셨고 네네. 흉부도 다치시고 다리 골절을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걸 발급받았어요. 네. 운전자가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버스 공제조합 측에다가 버스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네. 버스 기사분이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확정 전에는 접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경찰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내용하고 변함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공제조합에서는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69세 평범한 가정주부시라 별도 소득이 전혀 없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 기본 수임료가 보통 얼마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 그래서 저희가 생활이 여유롭지 않아서 네. 변호사 수임료를 합의금을 받아서 좀 지불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받아서 수임료를 낼 수도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을 보니까 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성공 수수료를 별도로 또 달라는 변호사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는 또 얼마를 줘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네.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이 시내버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좀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진성 변호사님께서 이 체크를 해주셨어요. 한번 통화해 보세요. 네. 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진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지금 몇 네. 가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근데 먼저 이 사고가 어머님께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시다가 사고 나셨다고 하시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이제 도로에 계셨던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난간 쪽에 서 계셨는데 버스가 와서 어머니를 이제 추돌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어머니 네. 같으신 경우에는 인도에 서 계셨는데 네네. 버스가 인도에 계신 어머니를 이제 충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인도 경계석 쪽에 서 계셨어요. 아, 경계석 아. 쪽에? 네. 네네. 그 상황에서 지금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근데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으로는 버스 기사의 안전운전 위반에 한 사고가 나왔고,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버스 기사가 나는 더 사고 사실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잘못됐으니까 이 신청을 했다.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지금요? 네, 그렇게 아, 지금 이제 질의자께서, 상담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제일 문제는 공개조합에서 공개조합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게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개조합을 관리하는 주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사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조정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분쟁 조정 신청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시면 약 15인의 전문위원들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송과 분쟁 조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쟁 조정은 좀 장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사이에 해결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단점은 뭐냐면 이 종정안을 공제조합 쪽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경우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있지만요. 그래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면 그쪽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셔서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 그게 싫고 나는 무조건 민사소송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찾아가도 괜찮긴 하는데요. 근데 소송의 경우에는 조정 신청과는 좀 다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최소 한 1년 이상, 1년 전으로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또 소송을 하셨을 때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상담자분의 어머니 같으신 경우에는 69세의 이제 가정주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원에서 소생회상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산정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라는 게 있고요. 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치료관계비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입원 기간 때문에 일 못한 손해, 일시 휴업 손해라 그러죠. 그거랑 이제 마지막에 혹시라도 지금 어머니 같으신 경우에는 이 다리 쪽에 골절이 있으시다 하시니까 네. 장애도 예상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장애와 관련된 상실 수익 같은 게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어머니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소득이 없으신 상태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 즉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장애상실 수익 네 가지 중에서 휴업손해하고 장애상실 수익이 인정 안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소송을 하신다면 어떤 걸 받으시겠다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위자료하고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만을 인정받겠다고 해서 소송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각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소송 비용이라고 해서 인지대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 일정 부분 내야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달료라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쌍방이 이제 뭐 공제조합과 서로 이제 서면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우편 비용입니다. 그런 것들도 일단 저희가 납부를 해야 돼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제 상담자분께서 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머님의 손해액이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서 저희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적정 수임료나 또 성공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지 않으시다면 소송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 조정 신청위원회 거기에 신청을 하셔서 분쟁 조정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신다면 소송을 검토해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상대 버스 기사분께서 지금 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지금 사고 난 게 올해 1월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사고 내용을 보더라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뭐 사고 내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뀔 것 같지 않으면 어머님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고 내용만 봐서는 어머님의 과실이 없거나 있어도 한 2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버스 공제 쪽에 손해배상 책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요건은. 예,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분이 없어서 네. 제가 아들인데 제가 지금 회사도 쉬어가면서 계속 병원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건 어머니를 간병을 해야 되는데 아들로서 이제 간병을 하기 위해서 휴가도 내시고 뭐 그런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회사도 뭐 한 달 정도 쉰 적도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회사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직장을 못 구해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네. 네, 그런 게 혹시 어머니 간병으로 관련해서 저희가 네. 뭐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간병비는 저희가 보통 치료관계비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인정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의 지금 현재 상태를 그 전문 의사가 검토를 해서 이 정도 상태는 간병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정도라고 판단해 주면 그 기간 내에 간병비는 실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분쟁 조정을 하시거나 소송하실 때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자님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네. 또 억울하게 버스에 또 추돌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 부상까지 크게 입으셨으니까 또 그리고 또 직장까지 휴직을 하면서 또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관계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국가에서 좀 나서서 좀 빨리 보상도 받고 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만은 또 버스 기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이의 신청까지 해놓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일단 조정 신청을 내서
그걸 하라고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정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은 또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을 테고, 만약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